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도 정말 많이 질문 주셨습니다. 그럼 전세일 때는 집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서는 누수가 발생해도 전부 임차인에게 집 수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월세일 때는 도어락 건전지나 형광등도 임대인이 교체해야 하고, 임차인이 집을 함부로 다뤄서 집이 파손돼도 전부 임대인에게 집 수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올바른 이야기인지 알려드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임대인 여러분과 임차인 여러분 모두 집 수선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고, 또한 정확한 집 수선 비용 부담 기준을 알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올바른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이야기이고 흔한 오해입니다. 저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결론만 알면 되지 오해의 원인을 알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상대방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이야기하면 왜 그게 잘못된 이야기인지 정확히 설명하실 줄 아셔야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바로 넘기지 마시고 저를 믿고 순서대로 따라와 주세요.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첫 번째 오해 발생 원인은, 전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성립하는 채권적 전세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적 전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혼동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309조에서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집 수선 의무를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민법 제3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적 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채권적 전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반면에 물권적 전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여전히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를 구분하는 것이 헷갈리신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하나 발급받으셔서 을구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을구를 확인했는데 전세권 설정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해당 부동산에는 물권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분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물권적 전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권적 전세는 이번 영상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법조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민법 제309조가 채권적 전세가 아니라 물권적 전세를 설명한 규정이라는 점은 이제 모두 다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물권적 전세권자는 이런 민법 제309조 규정에 따라서 집 구조체에 관한 하자이든 일상생활 공간에 관한 하자이든 모든 집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물권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전세권자의 수선 의무는 통상의 관리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온수 공급관이나 배수관 같은 건물 내부의 설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물권적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 목적물인 집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관리 영역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이고, 첫 번째 오해 발생 원인은 민법 규정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채권적 전세와 물권적 전세를 혼동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2번째 오해 발생 원인은, 전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전세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으니까 집에 사는 동안엔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2번째 오해 발생 원인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작성하신 댓글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자님의 말씀을 조금 순화해서 정리해보면 전세는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집 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고, 월세는 보증금도 내고 월세를 매달 내니까 집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논리에 따르면 반전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전세니까 집 수선 의무도 반반씩 부담하는 걸까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를 선택할 것인지 월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반전세를 선택할 것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협의로 결정하는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이지, 그 법적 성질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 계약인 임대차 계약으로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보증금을 무조건 전부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반전세든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 목적물인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집에 살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도배장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집을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반전세든 도배장판을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두 번째 오해 발생 원인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전세 보증금을 무조건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마지막 세 번째 오해 발생 원인은 꽤 단순한데요. 임대인은 돈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월세 세입자를 전세 세입자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월세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세 번째 오해 발생 원인은 상대적으로 전세 세입자보다 월세 세입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임대인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일 때는 임차인이, 월세일 때는 임대인이 집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분명한 오해이고,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니면 반전세인지가 집 수선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임대인과 임차인의 집 수선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임대인 여러분이나 임차인 여러분 모두 집 수선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상황을 현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 또한 정확한 집 수선 비용 부담 기준을 알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작한 집 수선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영상을 보셨음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처럼 추후 댓글에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